이제 2025년도에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한 살이 올라갈 거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거 보시고서 지금 제가 부모님께 듣는 많은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5살, 6살, 7살 때 공부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간대요. 이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5살, 6살, 7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공부로 연결해서 그게 습관화가 돼야 초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잘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어떻게 바탕을 깔려서 그 바탕에다 얹느냐의 차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학교 교육이 바뀌고 있고 세계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배워갖고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세상 속도에 적응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적응을 시킬까,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서 오세요, 어머니. 기다렸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교육 쪽에 신경을 쓰고서 계속 보고 고민하고 부모님들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에 이렇게 또 해볼 건데요. 들어보시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저희가 또 이 프로그램에다가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잖아요. 계획할 시간이, 그죠? 그래서 해볼게요. 보시고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새하늘 어린이집 원장 김정숙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닥 길지 않아요. 지금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닥 길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행복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행복을 느낄 때 아이가 또 부모님 얼굴을 보고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사랑스러운 아이인가 봐.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키운다니까요. 부모님이 너 왜 맨날 이러냐, 진짜 너 왜 이래, 이 얼굴을 자꾸 보여주시면 아이는 그 얼굴을 딱 보면서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원래 내가 못해, 내가 그렇게 태어났지, 이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했어, 나하고 다르네. 진짜 다르잖아요. 키워보시니까 어땠어요? 달랐죠? 다르죠? 달라야 돼요. 키워봤더니 나하고 똑같네, 얘 이럴 거야 이런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 말 안 들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게 이 아이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린 벌써 30살이 넘었고요. 30살 먹은 사람의 말을 아이가 그대로 잘 들어요.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잠자? 그럼 잠자고.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어린이집 가? 그럼 어린이집 가고.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랬더니 얘는 듣고만 있어요.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일어나? 그럼 안 일어나고. 밥 먹어? 그럼 안 먹고. 이게 건강한 아이라니까요. 왜요? 자기 생각을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려고 우리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각을 막 키우려고. 맞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7살 때 졸업식 하는 날 제가 제 명함을 주거든요. 너 결혼할 때 원장님한테 전화해. 원장님이 축하금 들고 갈 테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졸업식 하는 날 제가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함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딱 갖고 1학년 내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잊어먹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 친구들 중에 너 결혼할 때 원장님한테 전화해. 축하금 갖고 갈 거니까 이렇게 줘요. 그렇게 받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결혼하지 말랬어요. 이런 아이가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면 애기도 낳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가 좋은 얘기는 안 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엄마 말을 믿을 거냐 원장 말을 믿을 거냐 고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4년간이나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계양구에. 그 결혼식장 가려고요.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은 그래요. 나 이거 준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 할머니 될 거잖아요. 할머니 될게. 근데 이쁘게 하고 갈게. 걱정하지 마. 네, 이랬어요. 그러느라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끝까지 가볼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은 열린 어린이집에 거점 어린이집이란 타이틀이 또 있어요. 거점 어린이집은 뭐냐면요. 지역마다의 본이 될 만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수준이 되는 어린이집을 계양구청이 뽑은 게 아니고요. 한국진흥원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얘기하시고 저한테 뭐든지 좀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안 들어갈까요? 오늘은 교육의 날개를 달고 양육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제목을 함께 날아오릅시다 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으로 날개를 달까? 어떻게 양육으로 날개를 달까? 이제 부모님들은 양육에 조금 쉬워야 될 것 같고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 어떤 연령별로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이게 좀 수월해질까? 이 부분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아이언맨 선생님 와주셨어요. 오늘 12시부터 수업이 있는데요. 좀 일찍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인사드리세요.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에요. 3세반, 4세반 부모님 5세까지는 잘 걱정 안 하세요. 이 걱정을 안 하세요. 잘. 아직은 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6세, 7세가 되면 이 걱정합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폭력이 자꾸 늘어나서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피해보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걱정을 하세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지금 보세요. 4%가 넘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24년 9월 25일 신문이에요. 얘는요. 24년 11월 15일 신문이고요. 인터넷 제가 뒤진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SNS가 너무 빨리 퍼졌어요. SNS에서는요, 보기만 하죠. 내 의견을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내 의견을 친구한테 말하는데 서툴러요. 나 이 좀 빌려줄래? 이거 어려워요. 말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발달이 낮아서 그러는 건 괜찮아요. 3살, 4살에서 일어나는 거. 3살, 4살에서는 언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 발달 단계가, 그죠? 그런데 5, 6, 7세를 거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의사소통을 언어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발달 상태가, 정도가. 그런데 초등학교 가도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츠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쇼츠. 그죠? 그 다음에 또 릴스. 그죠? 그것도. SNS를 계속 많이 보면 화면이 이렇게 막 바뀌니까요. 뇌가 발달해야 할 뇌가 안 발달해요.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애플 사장. 뭐요? 애플? 네? 잡스. 네, 잡스. 스티븐 잡스도요. 그렇게 휴대폰 그렇게 많이 잘 만들어 놓고 자식들한테는 안 주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죠? 인간의 뇌 발달은요, 정확한 그 시기가 있어요. 이 발달의 시기가.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그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10살 이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3살, 4살, 5, 6, 7살을 우리 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신경을 안 쓰겠냐고요, 애들 뇌 발달에. 그죠? 그래서 1:1 태블릿 PC도 저희는 주지 않아요. 1:1 태블릿 PC를 줘서 수업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 주지 않아요. 왜요?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싸다면 제가 골프 이런 거 설치했겠어요? 비싼데? 그 다음에 7세 교실에 전자칠판이 들어오는데 그걸 왜 설치했겠어요? 1:1 뇌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디지털 기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태블릿 PC 1:1로 지급한다에 그거 되게 위험하죠? 위험해요. 호주는
14살 이하의 아이들한테 휴대폰도 주지 않겠다라고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얘네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으로만 지금 호주가 제일 먼저 지금 신청을 했고요. 법을 통과시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님께서 초등학교를 전부 디지털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1, 2, 3학년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막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아이의 뇌와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적어도 10살 이전까지는 태블릿 PC 주지 맙시다라고 계속 막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저런 문명을 아이들이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에서 오는 장점도 있어요. 디지털에서 오는 장점도. 그죠?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처음부터 우리 아이의 의사를 어른들이 들어줘야 돼요. 듣기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의사소통의 첫 단계는 듣기예요. 그럼 아이가 엄마 옹알이 시작할 때 우리 어때요? 딱 쳐다보죠. 반드시 쳐다보셔야 돼요. 그게 1단계예요. 그게 안 되면 다음에 안 돼요. 옹알이 할 때 그랬어? 좋았어?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죠. 그게 의사소통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아이가 무언가 표시할 때 눈 맞춰주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요. 엄마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듣기가 1단계, 2단계가 말하기입니다. 그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제공해요. 오늘 기분 어땠어? 어땠어? 잘 잤어? 기분 좋아? 우리가 물어봐 주죠. 3살 때 막. 괜찮아? 기저귀 갈 거야. 누울래? 기저귀 갖고 올래? 막 얘기하시죠. 이런 사소한 언어들로 자꾸 아이들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이 엄마랑 아빠랑 되게 정숙하신 엄마 아빠들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정숙하시면 그럼 아이가 말이 늦어요. 듣기가 안 되니까. 말이 늦으면 또래 집단에 3살, 4살 이제 들어오잖아요. 3살, 4살 들어와요. 0세는 어차피 서로 말 못하니까 말로 싸우진 않아요. 근데 3세, 4세부터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말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 잘하는 아이하고 말을 못하는 아이하고 차이가 딱 나죠. 거기서부터. 말 잘하는 아이들은 서영아 나 이것 좀 줘봐봐. 내가 가져갈게. 줘서 선생님 막 해요. 근데 말을 못하면요. 우리 아이 입장은 어떨까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머리는 정상이니까 말을 못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밀어요. 그러니까 뺏어와요. 그러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다쳐요.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 아이는 자꾸 반응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반응이 없으면 어떡해요? 발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말이 늦는데도 자꾸 친구 걸 막 관심 있어서 가져온다. 얘는 말하고 싶은 아이예요. 그럼 많이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동화 프로그램이 3세, 4세 교실에는 있고요. 선생님들이 동화를 자꾸 읽어주고 3세, 4세 선생님들은 자꾸 수다쟁이여야 해요. 아이가 말을 하잖아도 선생님이 계속 말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밥 먹고 낮잠 잘 건데 낮잠 자기 전에 기저귀 가를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부터 기저귀 갈아줄게. 차근차근 해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계속 말합니다. 3세, 4세 선생님들은. 아이가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말해요. 혼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듣기 훈련이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듣기가 되면 말하기가 돼서 나 그거 싫어. 안 해. 싫어. 3살에서 나타나는 증세잖아요. 싫어. 이거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싫어. 좋은 현상이에요. 싫어. 왜 싫어? 자꾸 말할 수 있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싫어? 아빠는 이거 하면 좋겠는데 왜 싫어?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또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늘죠. 그러고 나면 그냥 싫어. 아이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엄마 아빠를 설득시키겠어요. 언어로. 안 가능하죠. 그죠? 그럼 엄마가 보니까 수호는 이 단추가 이렇게 귀찮아서 싫은 거야? 아니면 이 색깔이 싫어?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이 색깔이 싫어? 입속에 콩이 있는 게 싫구나. 맞아? 그럼 콩 건져내고 주시면 돼요. 먹다가 뱉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3살, 4살 때는 막. 그럴 때 말로 다 언어로 표현해 주셔야 돼. 그 상황 모두를. 그냥 이렇게 보고서 먹기가 싫네. 그럼 먹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로 반드시 하는 거예요. 먹기가 싫어? 그럼 조금 이따 먹을 거야? 그럼 어떡하지?
아빠랑 엄마랑 밥 이제 다 먹고 잘 건데 너 혼자 밥 먹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먹어보지? 그러니까 안 먹어. 후회 안 할 것 같아? 싫어. 후회 안 해. 애들은 반드시 후회 안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먹어. 치운다. 그래도 되지? 그리고 치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분 있다 울어요. 밥 달라고. 왜요? 그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안 줄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진짜 안 주셔야 아이가 아하 지금 안 먹으면 못 먹는 거구나. 이걸 경험해야만 행동으로 바꿔요. 그럼 그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필요한 시간을 우리는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걸 참아내면 아이가 딱 성장해요. 진짜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이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것들 경험 계속 하게 하셔서. 원에서도 계속 그 경험을 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말씀드렸더니, 우와, 저렇게 큰 걸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한국에서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한국의 리더만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앞으로 쭉쭉 나가고 일본을 이겼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 0.7의 출생률은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리더가 돼야 되는 이유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한글만 떼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놀게만 하고 오고 이렇게만 목표를 갖는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만 목표를 갖는다면 새하늘에 오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크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뉴스 흘러나오는 거 듣게 하세요. 괜찮아요. 애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다양한 문화. 아니요. 부모님의 관심에 따라 아이가 그 관심으로 가요. 그래서 뉴스 그냥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아이고야 이스라엘이 또 공격했대. 걱정이다. 사람들 다쳤겠어.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 다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잖아. 일상에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어야 리더가 됐을 때 트럼프처럼 안 되죠. 우리 걱정하잖아요. 지금.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교육, 책임 있는 행동,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게끔 3, 4, 5, 6, 7을 저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딱 가면 초등학교 교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과 학교 생활을 해내는 것에 학교 선생님들이 감사한다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 어떻게 새하늘은 하길래 거기 졸업한 아이들은 이렇게 자세가 좋으냐라고 얘기하는데 자세 좋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의사소통이 잘해요.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요, 얘들이. 둘째요. 아니 얘네들은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어들지 않아요. 제가 해볼게요. 계속 도전을 해요, 애들이. 왜 그렇게 키워졌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본대요. 너 어디 유치원 나왔냐? 라고 묻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저 유치원 안 다녔습니다. 그죠? 그렇게 대답하겠죠. 유치원이 아니니까. 그럼 학교 선생님은요. 그러면은 엄마가 잘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가는 순간 애들이 말한대요. 저는 어린이집 나왔어요. 새하늘 어린이집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번 놀랜대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낸다고? 그래서 진짜 지읒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이 손을 잡고서 우리 원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원을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교육을 원장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됩니다. 어느 교육기관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제가 하겠다는 그 교육에 되게 적극적이세요. 둘째는요.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그 교육 철학이 같으니까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 때 쭉쭉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으로 깔리니까 저는 더더욱 이제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막 친척들 데려오고 같이 공부하자 막 다 데리고 오시니까 진짜 그분들한테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이사를 못 가는, 빼박됐어요, 빼박. 이제 못 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송도에 있는 체드윅 송도 국제학원인데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이 학교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또 누굽니까? 소문 듣고 또 다 파헤쳐 봤죠. 다 파헤쳐 봤어요. 네, 일단 너무 비싸요. 또 하나, 이 아이만을 위해서 모든 정신과 신경을 가정에 다 쏟아야 되는 구조예요.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유명한, 돈이 많은 유명한 몇 분들이 보내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 기본만 지키면요. 그 옆에 좀 건드려 줘 보세요. 이게 제 거로 안 되거든요. 제가 앞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네, 앞으로 더 가볼게요. 네,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제 인증 시스템입니다. IB라는 것이. 이게 교육 시스템이에요. 국제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네, 글로벌 시민으로 양성하자.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한국에서만 살지 않을 거다. 우리 아이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뭐.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깔아 놓으셔서 세계에 경영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투자한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 애들이 다 갖고 와야 한 인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요. 질문하게. 이게 지금 IB 그 국제학교에서 하고 있는 컬이에요. 저희는 질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4세부터 생각 한글이 들어가는데요. 기차가 칙칙폭폭 찍찍폭폭 역으로 간대. 막 이러면서 기억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기억 가르치는 아이들이 5세가 되니까 기억하고 아가 만나니까 가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제 너 가. 그 가가 그 가예요? 아이들이 5세 때 느껴요. 6세에서는요. 떠듬떠듬 아는 글자가 하나씩 나오지 않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림 한 장 딱 주고 이 강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아이가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게 만들어요. 그런 모든 과정이 7세에 가서는 그림 일기를 쓰잖아요. 오늘은 7세 부모님 안 오셨어요? 6세 부모님이 제일 위에요. 그죠? 5세 부모님 와 계시고. 그럼 부모님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진짜 문제집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애가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들죠. 아이들은요.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만 말해요. 엄마한테 자랑할 때는. 잘 모르는 걸 엄마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정확히 아는 것만 자랑해. 그리고 막 어깨 뽕 이렇게 막 두잖아요. 그때 우리가 격려해야 할 타임이 그거예요. 우와! 이것도 알아? 그러다 보면 6세 지금쯤 아마 식당 들어갈 때 바닥에 써있는 일방통행 뭐 글자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어머니 6세 유담이 아직 안 읽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담이는 더 신중한 아이예요. 자기가 자신 있을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은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이름을 쓰고 네. 읽을 줄 그것만 해도 네네네. 네네. 거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관심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요. 이제는요. 아직 지혜 5세니까 네, 이제 6세 될 거예요. 여기 5세 어머니. 벌써요? 아이마다 달라 이렇게. 똑같이 5세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친구는 형아가 여기를 졸업했어요. 우리 원을. 그래서 그 단계를 옆에서 봤죠. 나타날 거예요, 어머니. 6세 2학기 때 되면 나타나요. 그래서 7세 때는 더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리까리 하시는 게 7세예요. 얘가 글씨를 터득한 건가, 암기한 건가. 그죠? 우리 아이들은 암기하지 않아요. 암기를 시키는 순간 뇌가 연동되는 게 그게 적어져요. 사람의 뇌는 우뇌 좌뇌도 있지만 겉에 싸고 있는 외부 뇌가 있고 속에 있는 뇌가 있고 뇌가 3층이에요. 인간의 뇌는. 근데 그 3층의 뇌가 잘 연동이 될 때 우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단어를 내가 쓰지 않은 단어인데 툭 나온다던가? 그죠? 이게 어휘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휘력은 생각 한글에 다 들어있어요. 한글만 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올해 이제 동화책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에 없냐, 5, 6, 7세에 동화책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각 한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동화책이. 동화책이. 그런데 다른 원처럼 동화책을 펼쳐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원은 동화 프로그램을 안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요, 읽기, 듣기, 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휘력을 많이 알아야 문장이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왜 우리가 면접 보잖아요. 대학교만 갈래도 면접을 보고, 회사 갈 때 회사에서 면접을 반드시 보죠.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총량의 어휘를 보는 거예요. 어휘가 많으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한대 이렇게 연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갖고 온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이요, 2001년도 12월에 하늘 어린이집 길 건너에서 개업했어요. 버스 정장 2층에서. 그 어린이집을 키워서 이제 오늘날 여기 15년도에 이 건물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선 계속 A등급은 당연하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 전 여기에 주안점을 보고 있고요. 아이들이 연령마다 문제 해결력이 달라요. 3살은 울어서 소리 질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5살, 6살, 7살 가면요, 이제 말로 엄마를 엄청 괴롭힐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첫째는 이랬는데 둘째는 이래요. 네, 다양해요. 똑같은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24년간 그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똑같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다르면 다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높죠. 그쵸? 달라야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엔요, 이음교육합니다. 이음교육. 1세에서 2세로 잘 올라가도록, 2세에서 3세에 잘 올라가도록. 그래서 연령별 프로그램이 확 다르지 않아요. 확 다르게 하면요, 아이들이 적응할 만하면 다른 걸 하게 되고 다른 걸 하게 돼서 더 산만해집니다.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유아 때 아이들은 반복적인 교육이 제일 좋아요. 왜요?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이 자신감, 자존감이 충만돼요. 그래서 기차가 역으로 가는 그 기억을 7세의 첫 번째 교과서에도 있어요. 7세 생각한 거 첫 번째 교과서에. 그런데 이 과정을 저랑 몇몇의 원장들이, 뜻을 같이 하는 원장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서야 교육부가 받아들여요. 이런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렸더니 이해를 잘 이제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들 교과서하고 지금 아이들 교과서는 완전 다르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통글자로 하셨어요. 개구리, 개미 통글자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력은 좀 되지만 사고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바꾼 거예요, 교육부가.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형식을, 이게 의장 등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생각한글에 있는 그 형식이.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교육부가 싸게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세요. 그래서 교과서 갖다 공수해놨어. 1학년 교과서. 우리 생각한글 7세 교과서, 6세 교과서, 5세 교과서에 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저 속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그러니 우리 여기 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하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집중을 잘해요. 숲 활동 많이 하고 야외 활동 많이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숲 활동을 많이 한 아이, 놀이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못 앉아 있잖아요. 엄마하고 주말에 야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걸 원해서 저희는 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그냥 부모님들 여태까지 한 것처럼 하세요. 야외로 나가시고 체험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체험들을 저는 그런 체험을 할 거고 그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세부터 5분씩 앉아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한 걸 하면서.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기억을 할 건데 봐봐. 기차가 칙칙폭폭 해서 역으로 갔대. 야, 앞에 기차에 누가 탔어? 누가 탔어? 계속 물을 거예요. 발문을 끌어낼 거예요. 그 과정이. 동화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난 아이들이니까 선생님 얘기를 듣느라고 이러고 있죠. 길지 않아요. 3, 4세는. 근데 그 집중력이 조금씩 길어져야 7세는 25분, 30분을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4세, 5세, 6세, 7세, 4년으로 우리는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4세를 했던 친구들은 그걸 한 거예요. 3세까지는 아직 안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원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 자존감이 그거죠. 나 좀 한글 좀 안다. 아이들이 이래요. 표정이. 나 좀 알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 요게 긍정적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5세 2학기 6세 때 막 확인하고 싶으세요. 이거 읽어봐. 이거 뭐야? 자꾸 확인하시거든요. 아이는 정확히 알면 대답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회피해요. 모른단 말을 안 해요. 내비두세요. 회피하는 중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자기 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터득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터득을 하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해요.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24년을 거짓말했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말만 믿고 학습지 하나도 안 했다가 학교 보냈다가 망했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소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자기 효능감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 좀 뭐 하네? 나 좀 뭐가 돼? 나 이거 너무 쉬워. 나 아기 때 했는데? 나 그때 했어. 이거 해봤어.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자신감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걸 막 집어넣으려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려운 걸 왜 집어넣어요? 괜히 우리 아이들 자신감만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만 2세, 4살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과정으로 가요. 5살이 되면 얘네 둘이 합쳐서 1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이 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거냐가 원장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원마다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맨 앞에 있는 거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가서 이미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따 또는 갈등 이게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만 3세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의사소통에 저희가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소통은요, 국어와 수학과 통합교재와 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당연히 주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탐구에서 5살부터는 생각 수학이 쪼개져 나옵니다. 4살까지만 생각 한글이 있었죠. 5살 되면 생각 수학이 짠 하고 나와요. 근데 그 수학 교과서도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사칙연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책 이따가 보세요. 초등학교 수학책 갖다 놨으니까요. 1학년 거. 한글이 훨씬 많아요. 한글이. 그러면 문해력이죠. 문해력이 돼야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문해력 중심으로 이제 내려와 있다 보니 우리 원에서 하는 만 2세부터 하는 그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딱 보내시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서야. 제 말을 그때서 믿으세요. 원장님, 교과서가요, 우리 아이 수준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통글자로 배웠던 아이들은요, 어렵습니다. 그게 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통글자로 하지 않고 원리로, 개념으로, 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해버리니까 쉬운 거죠. 영세는 없죠, 오늘? 네.
영세도 하나요? 네. 동생들. 임신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 보냈다가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막 가정어린이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워낙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안해하세요. 없어지지 않을 새하늘에서 영세부터 하고 싶대요. 영세는 3명이 한 반이거든요. 그래서 영세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다 시작을 해요. 왜? 임신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세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보셨어요? 이거 전자문서에 들어가시면 항구로 들어가시면 다 있죠? 그날 먹는 식판 그게 다 올라가 있어요. 식단. 그래서 원에서 만든 거 말고 다른 거를 집에서는 만들어 먹이세요. 그 원의 식단표가 다 발표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이게 다 이미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걸 먹이시면 영양분이 더 골고루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짝이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요, 1주 먹을 때 우리는 4주 먹여요. 그럼 쉽겠네요. 4주 거 보고서 집에서 만들어 먹여요. 그럼 1주 거, 4주 거를 함께 먹는 거죠, 아이가. 그죠? 그 전달 거를 먹여요.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먹이시면 무슨 식단을 할까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네, 제균기도 저희 원에는 다 있어요. 바이러스, 공기 중 바이러스까지 잡고 있죠. 그거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자재들 동원해서 저희는 전량 들어와요. 이거 주문은요 조리장님이 하세요.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조리장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래서 조리장님이 기분이 좋으시죠. 재료가 좋으니까. 한우 막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한돈 막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뭐 멸치, 새우 다 국산으로 막 다 시키셔서 같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먹는 거예요. 아니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는데 집에서는 잘 안 먹어요. 혼자 먹으니까 잘 안 먹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음식은 많은 양을 많이 끓여야 맛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만 1세가 되면 요게 들어와요. 동화 요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 전자펜 그런 거 있죠? 갖고 계시잖아요. 딱 찍으면 소리 나오고 읽어주고 그죠? 의태어, 의성어 사인펜 같이 생겨가지고 좀 세이펜 네 세이펜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대1로 다 갖고 교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구로 갖고 놀 거고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고요. 이 펀아트는 물감, 찰흙 이런 걸 온몸으로 넣을 수 있게 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모님들이 위생에 안전에 걱정하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못 만져요. 그래서 기저귀 떼는 시기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걸 못 만져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이거 만지면 즐겁을 하세요. 손 넣지 마. 기저귀 속에 손 넣지 마. 사실 안 징그러운 거예요. 똥이잖아요. 내 것 똥. 내 것 똥을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님 벌써 징그러우시죠? 윤아 아버님 벌써.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똥, 자기 기저귀 이것을 징그럽게 생각해가지고요. 기저귀를 빼는 게 두려운 거예요. 빼서 보기가.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밭에 데리고 가도 흙을 못 만지고요. 갯벌은 생각도 못 하고요. 갯벌에 데리고 갔다간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날걸요. 근데 올해는 한번 갯벌도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펀아트로 일상에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될 거잖아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 있냐면 변하고 경제, 나중에 돈 잘 벌고 돈 관리 잘하고가 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너무 늦게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 안 될 것 같죠?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또요, 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 그래서 기저귀 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하면 안 되고요. 더럽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은 많아서 좋겠지만 존경하진 않잖아요. 그죠? 존경하진 않죠. 재벌들. 부럽긴 한데. 세종대왕님처럼 존경하진 않죠. 그죠? 네네. 이게 그렇게 연결돼 있어서. 우린 좀 이렇게 돈을 좀 천박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또 성도 천박시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문화에. 그게 그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온몸으로 놀아볼 거예요. 만이세. 아, 혹시 여기 돌리는데 천천히 돌려주세요 하신 분 계시면 말씀하시면 천천히 돌릴게요. 귀여워. 귀엽죠?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전화기 대고 말해요, 지금. 말하기. 전화기 대고. 잘 먹죠? 3살 반이 밥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3살 반. 이런 활동들 해요. 네. 이거를 이렇게 갖고 놀지 못한 아이가 많아요. 이게 물 먹은 미역이거든요. 이 물 먹을 미역을 이렇게 손을 못 댑니다. 막 머리에 얹혀주는 거 막 기겁해요. 싫대요, 싫대요. 여기 붙는 거 싫대요, 싫대요. 그래서 펀아트로 좀 아이들을 좀 워밍업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만이세예요. 만이세는요, 또 들어오죠, 펀아트. 작년에 안 했잖아요. 4살 되면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 한글이 기초 단계가 4살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그대로 하고요. 여기도 그 세이펜 들어가요. 이렇게 엄청 잘 먹죠. 이거 봐요. 이렇게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잘 먹나? 일단 교실이 크니까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마당놀이 한 번씩 갔다 올래도 동선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되게 잘 먹어요. 마당이 있어서 활동을 다 할 수 있고요. 동네도 나갑니다. 이거 이제 소풍 간 거예요. 4세는 다 활동하니까요. 한 달에 2번 정도의 체험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요. 5세요. 5세. 5세들은요.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IB 형식의 PBL. 프로젝트. 이번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올해부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가.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의사 표현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을 더 많이 연습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PBL은요, 초등학교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프로젝트 수업이. 우리는 프로젝트 수업을 안 해본 세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어떤 문제요? 주어진 문제.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이게 주제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런 주제를 갖고 살 거예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난해하고 어렵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해낸다고요. 지금. 그래야 지구를 구하잖아요. 지금 지구가 난리 났잖아요. 실제로 그 느끼시죠? 10년 후 우리 아이 나이가요. 16, 15, 13이에요. 10년 후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구가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나를 조직하지?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이 척척척 될 거고요. 그 주제가 하나가 끝나면 부모님들 오시라고 할 거예요. 원으로 오셔서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냈는지.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애니갤러리 방과후 수업으로 할 거고요. 두뇌 로직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4세도 또 할 거예요. 계속 합니다. 생각한 걸 당연히 이제 1단계 들어가고요. 생각 수학이 들어가요. 근데 요게 생겼습니다. 사회 정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상대방 친구 기분을 어떻게 물어볼까? 내가 이 아이하고 싸우지 않고 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본격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이제 5세부터 5, 6, 7세. 그럼 이건 의사소통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의 활동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자신 있고요. 요게 들어갑니다. 그럼 특성화하고 방과후하고 특별활동은 뭐가 달라요? 특별활동은 알겠어요. 그죠? 아시겠죠? 외부 강사가 와서 할 거예요. 특성화는요, 우리 원에서 특징적으로 주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원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한 걸 다른 원도 해요. 우리 계양구에 선어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원장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수업하세요.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치세요. 그 서너 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원처럼 단계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하는 원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비싸요. 교재 보셨어요? 보셨죠? 보셨죠? 그 교재가 1년에 8권인데 내년엔 10권으로 늘어난대요. 진도를 줄여가지고. 그럼 훨씬 더 한 달에 한 권 이렇게 떼면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근데 그 교재가 안 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 원은 합니다. 그럼 이거 방과후는 뭐예요? 5세가 1학기 동안만 잠을 잘게요. 2학기부터는 안 자요.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자고 자는 아이들은 자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못 잘걸요, 아마. 재밌게 뭔가 막 활동하고 있다면. 1학기 동안도 잠을 못 자는 아이가 있어요. 잠시간 짧은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개인 상담해서요. 이 아이들은 조용한 활동으로 돌릴 거예요. 근데 1학기 동안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지고 9월부터는 안 자도록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1, 2월 안 잡니다. 5세가. 1, 2월 동안 안 자요. 6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3월 달에 너무 힘들어해요, 막. 그 자는 시간에 바이오리듬이 벌써. 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거 이제 풀리셨죠? 이 방과후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한 과목씩을, 전문 과목씩을 맡을 거예요. 맡아서 자기 과목에, 중학교 수업처럼 자기 과목에 교실을 바꿔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요게 방과후예요. 교육비 없습니다. 유치원처럼 막 돈 받지 않아요. 저희는 보육료에 다 들어있고 기타 경비에 다 들어있어요. 그 비용으로 다 할 거예요. 특별활동은 당연히 강사가 오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5세 되면 발레 해요. 네, 이제 발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영이 이제 6살 됐는데 네, 5살 때 이렇게 발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레를 하고 싶다고 발레 학원을 보내달라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발레 학원도 좀 다니죠? 그래서 괜찮아요. 경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발레는 이렇게 발레리나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신체적 고른 발달을 보느라고 5세 때 하는 거예요. 이제 6세가 되면 그 발레가 K-팝 댄스로 바뀌어요. 조금 더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5세 활동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요 5세 거. 생각 수학. 수학책이에요, 이게. 근데 한글이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이 다 읽어줄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서야 국가가 난리가 났죠? 여섯 살 되면 이제 우리 요거 PBL 아까 5세부터 지금 PBL 들어있죠? PBL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국어, 수학, 사회정서, 골프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방과후에 과학 들어가고요. 애니갤러리 그대로 들어가네요. 분으로 짓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방송 댄스로 바뀌죠. 발레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세 때 우리 원에서 했던 아이가 6세에 올라오면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난이도가 달라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6세 때 해야 할 거를 여기를 통해서 다 하는 거죠. 두뇌 로지코를 통해서 우리 아이는 생각과 자기 움직임과 문제 해결력을 동시에 해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로지코 보셨죠? 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이제 6세에서는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6세에서 이제 6세에 들어가야 쓰기가 좀 보여요. 쓰기를 5세부터 하지 않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맨 나중에 쓰기입니다. 근데 읽고 쓰기가 되면 한글을 다 띄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안 그래요.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한 걸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글이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한글을 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떼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암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한글 놀이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붙여줘고요. 네 생각하면 써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뽑아서 붙여주고 어떤 생각이 들어?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럼 뭐 맞춤법 틀리는 아이도 있고 상관없어요. 맞춤법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않습니다. 내 생각을 글로 쓴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단계를 6세 때 한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이런 거 하죠. 네, 이런 거 합니다. 1박 2일도 이제 6세부터 나타나요. 저희 원에서는요. 네, 1박 2일 원에서 잤어요. 저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6세, 7세만요.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수학입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숫자 하나도 없죠. 한글만 있죠. 분리, 구분. 수학은 그런 거잖아요. 동그란 것끼리 모으세요. 네모난 것끼리 모으세요. 소리 나는 것끼리 모으세요. 이 분리가 돼야 숫자를 분류할 수 있어요. 10을 가르기와 모으기를 하거든요. 자, 10이 있는데요. 5하고 누가 있어야 10이 될까요? 5가 있어야 되죠. 가르기 모으기를 할 수 있어야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갈라봐. 특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수학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수학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만 5세가 되면 꽤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비 초등교육 들어가고요. PBL 그대로 있죠? 이게 3단계로 바뀌잖아요. 그죠? 사회정서 들어가고요. 요게 생겼어요. 경제. 이제 7세들한테 경제까지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큰 아이들은요. 어린이집에 물건을 함부로 던지거나 깨거나 하면 제가 반드시 말해요. 이건 네 거가 아니잖아.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 사오면 되죠? 이래요. 겁나 비싸 이거. 얼만데요? 100만 원. 그러면 아이들이 비싸네. 이래요. 10,000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엄청 비싸. 100만 원이야.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돈 있어요. 100만 원 다 썼을걸? 내가 말하거든요. 카드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결핍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죠? 결핍이 없어서 그게 결핍이래요. 그래서 내 건지 네 건지 소중하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없대요. 없어서 어려워요. 지금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자기가 관리 자기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습이 안 돼요. 우산 놓고 갔다 안 갖고 와요. 안 찾아와요. 우리 원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우산. 안 가져간 우산이. 그래서 계속 꽂아주고 우산 가져가라, 우산 가져가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까먹어서 그럴까요? 까먹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까먹죠.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그죠? 내 거가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내 마음보다 엄마 마음을 먼저 챙겨요, 좀 더 크면. 그래서 엄마가 즐거워하면, 이렇게. 엄마 표정 딱 봤다가 엄마가 별론 것 같다. 그럼 얘가 의사를 바꿔요. 안 돼요. 네 마음은 네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무슨 생뚱맞게 경제냐고요? 경제가 그거예요. 바꾸는 것, 이거 선택하는 대신 이거 선택했을 때 너한테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경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경제가 말로만 경제, 돈 뭐 이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치. 정치도 선택이죠. 독일은 정치를 교과서에서 배워요. 가르쳐요, 일부러. 우리나라는 안 가르치잖아요. 경제와 성과 정치가 같습니다. 그게 기저귀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죠?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7세가 합니다. 쓰고 있죠? 이 그림 보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어때요? 그림은 작아지고 글씨는 커졌죠? 많아졌죠? 아이들 수준이에요. 그림 일기 썼어요. 그림 일기 썼어요. 그림 일기 씁니다. 이제 서로 초대도 하고요. 7세 되면 이제 연합놀이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 4세부터 시작돼요. 영어는요. 4세부터 시작되고요. 서로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읽어주고요. 대답하고요. 서로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서 프리토킹 하죠. 4세 교실부터 들어가요. 3세는 아직 안 해요. 모국어가 먼저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요. 이렇게
보세요. 4세 교과서고요. 5세 교과서입니다. 6세 교과서예요. 7세 교과서예요. 6세에서 한글을 많이 쓰지 않죠? 쓰기가 급한 게 아니라고요. 말하고 읽는 게 급하다고. 듣는 게 제일 급하고. 그래서 듣기, 여기서는 듣기예요. 강아지가 오줌 마려워서 전봇대에 쉬 해서 오줌을 쌌어. 그래서 강아지 오줌이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어. 그래서 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듣기예요. 4세들은 오자를 그렇게 배워요. 이거 오야, 10번 따라서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 안에 뇌를 자꾸 키우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제가 골프 스크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죠? 보셨어요? 이제 6세 되는 부모님들은 못 보셨죠? 아, 봤어요? 보여드려요? 그냥 지나가요? 네, 켜보세요. 네, 이렇게 켜져요. 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기계하고요. 얘하고, 쟤하고. 그 석대의 기계가 얘랑, 이 석대의 기계가 0점을 맞춰요. 0점을 맞춰서 여기 아래에다 저희가 판을 깔고서 아이들이 여기서 골프를 치거든요, 채로. 그럼 저기에 비거리가 찍혀요.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장 다 있고요. 세계적인 골프장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를 넓히는 거고, 이런 간단한 동작이지만 규칙이 있거든요. 반드시 규칙이 있고요. 이 볼을, 여기 볼 있죠. 여기다 놓고서 진짜 실제 공을 쳐요. 여기다 놓고서. 그럼 딱 치면 얘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비거리가 나와요. 연동시켜줘 보세요. 에? 아, 아이언맨 선생님 가셨어요? 아이언맨 선생님이 골프를 가르치시거든요. 아, 이걸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어서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기서 비거리를 맞춰서 저희가 여기 이 판을 깔아요. 저 초록색 판이 그 골 치는 판이고요. 저 판이 여기로 올 거예요. 저기다 놓고 채로 칩니다. 아이 전용 골프채가 있고요. 플라스틱 아니에요. 실제 티타늄 실제로 만들어진 채예요. 그렇게 해서 치면 이제 딱 치면 저기서 딱 날아가면서 비거리가 딱 숫자로 딱 떠요. 그럼 아이들이 숫자를 이미 아니까 나 105야. 아, 나 50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일찍 연동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미안해. 자, 그럼 꺼주세요. 아이언맨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해요. 6세, 7세가. 부모 참여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도 여기서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치는 걸 한번 해볼게요. 6세, 7세. 자,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네. 여기 보이죠? 이게 아이 전용, 골프채예요. 만져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긴 쇠로 돼 있고, 여기는 조금, 어른들 건 다 쇠잖아요. 근데 아이들 거는 여기에 살짝 고무가 좀 붙었습니다. 여기는 쇠고요. 6세, 7세만 해요. 5세는 아직 안 해요. 아직 5세들은 규칙을 지키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Y자를 해야 되고 손목을 L자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챌린지도 하죠. 우리 하고 있죠. 소방서는 계양구 직접 오셔요. 직접 오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 차도 보여주고 태워주고 막 그래요. 좋아요, 되게. 우리 원예 계양구 교육기관 통 털어서
제일 안전한 원으로 뽑혔어요. 이분들이 뽑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거. 1박 2일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때 했던 사진들이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요. 이거 생각나시죠? 그거 해가지고 218만 5천 원. 이게 저기서 다 번 돈이에요? 네. 와. 이날 하루에 모은 돈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해주신 거죠. 이거 사가시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였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대로 계양구청에 그랬더니 청장님이 나오셨어요. 와,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을 했냐며. 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같이 살자, 도우면서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우리 7세들 이번에도 졸업여행 갑니다. 작년에 청와대하고 경북궁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원장님 옛날 임금님이 더 부자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이 더 크잖아요. 청와대보다 훨씬 큰데요.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런 말 할 거라고 상상이나 되세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이미 경제가 있잖아요. 옛날 임금이 더 부자래요. 와우. 야, 역시. 동문회 합니다. 동창회. 2월 첫 주 토요일. 이 아이들 기저귀 제가 다 갈았어요. 왔길래 말했죠. 야, 네 기저귀 내가 가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언제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커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잘하고 싶겠죠.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믿고 있고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이 또 믿고 있네요? 그럼 우리 아이는 딴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원서 내놓고 왔어요, 글쎄. 작년에. 세상에.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와요. 동창회 한다 그러면. 1, 2학년 때는. 근데 그다음부터는 바쁘고요. 사춘기가 오고요. 그래서 못 와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끝나면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사를 제가 못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힐링도 제가 책임지고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7시 반부터 문을 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9시 50분, 그러니까 10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차를 못 탈 경우. 그래야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오전 간식은 다 죽이에요, 죽. 매일 다른 죽. 왜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뇌가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밥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보내시면 저희가 그래서 죽을 먹이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공급해야 뇌가 돌아가니까. 그래야 뇌가 성장이 되거든요. 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뭘 뺄 수가 없어요. 아니까 못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12시 50분부터 잡니다. 물론 6세, 7세는 안 자고요. 5세는 1학기만 잘 거고요. 그래서 2시 반쯤 일어날 거예요. 2시 반쯤 일어나서 또 이것저것 하고 간식 먹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데려가시려면 이제 3시 반부터 데려가시면 되고요. 차량 운행도 그때쯤부터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뭐 오후에 그 방과후는 언제 해요? 6세, 7세는 안 자잖아요. 그죠? 그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지 않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연장반에 있는 친구들 지금도 뭔가 하나씩 만들어 갈걸요 아마 연장반에서 집에 갈 때 뭐 만들어 와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데리고 있지 않아요. 뭔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갈 거예요. 교육비입니다. 영세 없어요. 만 1세부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요 특별활동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금액 속에 그 펀아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 한글, 그 다음에 미술 교재, 영어 교재, 모든 교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에 다 들어있어요. 견학비까지 다 들어있어요. 더 내지 않아요? 특별활동. 네. 네, 지원하죠. 되셨죠? 7세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7세가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들도 이 교육비가 7세 없어요. 근데 방과후비나 이런 건 있죠. 우리는 모든 활동을 아이한테 맞게 더 비용 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키울 수 있을까에 고민해 주시고 같이 피드백 주셔서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대신 내가 자느라고 못 받으면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바로 본 다음에 확인해 드릴게요. 졸업하고 학교에 가서 첫 3, 4, 5, 1학기 때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도 졸업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전화 주시라고요. 우리 아이 제가 키워내는 이상, 제가 있는 이상,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상 애프터 서비스는 쭉 됩니다. 상담하세요. 저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갑니다. 정규교육과정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같이 아이를 키우고 싶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같이 오세요. 우리 아이들 같이 키우자고요. 이제 이 아이들은 다 성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만 성공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만 성공하잖아요? 그럼 옆집 아이가 안 성공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리더 됐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까지 다 끌고 가려면.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하늘과 함께 25년에도 같이 날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